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피부 시리즈 중에 점 부분이죠. 그 중에서 기미, 이제 검버섯 등이 있는데 이제 기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미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우리가 일반 의원 쪽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또 레이저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다시 재발이 잘 되고 레이저로도 잘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기미이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 진료 중에 하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지만 이 기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보다는 그냥 나이 드니까 생기지 하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원인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기미를 잘 빼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근본 원인은 시청자분들이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고 실제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실제 이 기미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법은 아주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미가 왜 생기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미의 근본 원인을 찾기 전에 피부의 구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 피부는 세 층, 그러니까 표피층, 진피층, 그 다음에 진피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표피가 5개 층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5개의 표피에 있는 가장 밑단, 그 스트레이튼 베이살이라는 그 기저층이 있고 표피 기저층과 그 진피의 가장 상부층, 그 사이에 우리가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 세포가 있습니다. 이 멜라노사이트에서 이제 멜라닌을 내게 되죠. 그래서 점 위치가 보통 거기 표피와 진피 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노사이트는 왜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냐면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서 그런데요. 멜라닌의 어떤 색소의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멜라닌은 우리 몸에서 햇빛에서 자외선, 특히 UVA나 UVB 같은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방사선 우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혈관이 특히 이제 표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맥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쪽에 멜라닌이 없으면 자외선이 혈관의 RBC나 이런 부분을 자극을 줘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들도 보면 이제 정맥들을 따라서 점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 멜라노사이트의 또 역할이 그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에서 어떤 이제 진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표피 염증이 생겼다든지 더 커지지 않도록 대식세포의 역할을 해서 균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부스러기들을 탐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이토카닌 그러니까 우리가 멜라노사이트가 경찰관이라면 총알을 내서 안에 이제 범인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몸 전체의 진피 안쪽을 보호하는 경찰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을 아셨으니까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원인은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에 모세혈관이 있죠. 그리고 모세혈관 옆에는 림프가 있습니다. 이 림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하수도관이고요. 모세혈관에서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찌꺼기는 이제 림프로 배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이제 림프를 오염되는 음식이 있다. 림프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이제 가공 탄수화물이죠. 그러면 가공 식품 첨가제 같은 것은 림프를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피부 밑에 있는 하수도관이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이제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이제 먹다 보니까 결국 부신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서 부신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여덟 명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건성 피부로 바뀝니다. 소위 말하는 피지층을 우리가 입혀주는데 이 피지층이 얇아지면서 밑에도 이제 독소, 오염물들이 있고 위에 피부층이 얇아지게 되면 장벽이 무너지기 이제 직전이 되는 거죠. 이때 자외선을 장시간 오래 받는다 하면은 우리 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바깥에서 자외선에서 영향을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자외선이 케라토사이트, 각질층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이 각질층에 있는 부분이 변성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햇빛의 자외선이 케라토사이트, 각질세포, 각질층을 자극을 주게 되면 AGE라는
그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Advanced Glycated End Products라는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을러졌다, 노릇노릇해졌다라는 뜻이죠. 고기를 굽게 되면 노릇노릇한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튀기거나 이러면 약간 그을린 게 생기죠.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고기를 구울 때는 노릇노릇해서 풍미는 좋게 하지만 이게 최종 당화산물이 돼서 당독소라고 해서 지방이나 단백질의 당화가 되어서 이게 결국은 또 다른 독소의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질세포가 당독소를 또 분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당독소로 인해서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과아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멜라노제네시스라고 멜라닌 생성이 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표피로도 올라가고 진피로도 내려가고 해서 층도 달라지게 되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라는 것은 녹쓰는 걸 말하고요. 당화라는 것은 이제 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타버리면 변성이 돼서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피부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성분이 그 AGE로 최종 당화산물에 의해서 잘 늘어나는 이런 탄성에 대한 기능을 잃어버려서 이제 피부가 잘 처지고 또 더 얇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당화에 의해서 결국은 바깥에서 받았던 자외선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안에서도 우리가 당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탄수화물 등에 의해서 가공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에 의해서 당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탄수화물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혈당이 올라가면은 원래는 간이나 근육이나 글라이코젠을 당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탄수화물을 자주 먹다 보면 부신이 필요해지고, 부신이 필요해지면서 림프 오임이 생기고, 췌장에서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을 내뿜게 되는데, 이게 그 림프 오임이 되면서 부신 필요해지다 보니까 지방으로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계속 인슐린을 우리가 췌장에서 많이 뿜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혈당이 계속 유지가 돼버리고, 고혈당이 유지가 되면 남는 그러니까 모든 당이 그런 게 아니라 쓰고 남는 당들이 그 단백질이나 지방에 붙어서 최종 당화산물을 만드는 당독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 헤모글로빈에 우리가 남는 당들이 붙어서 HbA1c라는 그 못 쓰는 헤모글로빈의 개수를 체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당뇨 테스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관벽이 손상이 되고,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이 되고, 그럼 혈관에 들어가는 피가 적게 가고, 그럼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는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 지방 조직이 많이 쌓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쓸데없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을 여성 호르몬 우세증이라고 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우세증이 돼 있는 대표적인 예가 여성 같은 경우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리고 자궁 내막증 또는 뭐 불임 환자분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통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이게 자궁 내막증이 있는 사람들이 기미가 좀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증가돼서 그렇다. 그래서 임신할 때나 이럴 때가 훨씬 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기미가 좀 더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몸에서 림프 오임이 생기면서 갑상선 쪽에 림프 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에서도 기미가 생긴 이유가 피부 안쪽에 림프 오임이 생기면서 그 피부가 약해졌고, 그리고 그 햇빛을 많이 보면서 당독소가, 그리고 안에서 먹었던 고기나 탄수화물이 그런 당화가 생기는 것이 멜라닌이 과생성된다. 그래서 기미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미는 단순한 바깥의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먹었던 음식, 그래서 가공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림프도 오임을 시키고, 최종 당화산물도 많이 생성을 시켜서 피부 밑에서 자극을 하게 되고요. 또 햇빛을 보게 되면서 피부에 있는 기름칠이 부신 필요해서 없어지니까 햇빛을 많이 보니까 자외선도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서 케라틴 세포에서 체중 당화산물이 유리되면서 멜라닌을 자극한다. 멜라닌 세포를 자극한다. 그래서 이제 멜라닌 생성이 좀 더 많아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먹었던 탄수화물 때문에 지방이 많이 생기고 이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생기니까 특히 여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분들한테 남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우리 몸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 안쪽에도 염증을 일으키면서 기미가 생길 수 있다. 결국은 이 기미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안팎으로 노화가 되는 바깥에서의 피부의 표현이다. 그래서 기미가 있다면은 내 몸이 되게 안 좋아졌구나. 내가 먹었던 음식이 고기류가 많았는지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는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미를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먹었던 음식들에서 구웠던 고기류나 정제 탄수화물이 있다면 그걸 절대 드시면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야채로, 채소를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안에 있던 멜라닌 과생성된 거를 복구를 시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잠을 좀 잘 주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신이 건강을 잃으면서 피부에 그 기름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졌을 건성 피부로 좀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부신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일찍 자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땀내는 운동을 함으로써 림프 찌꺼기를 내면 부신이 일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부신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미라는 것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되게 노화가 되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우세증하고 관계가 있지만 실제 그 검버섯이라고 하죠. 이 검버섯은 남녀 관계없이 우리가 똑같이 생기고 그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이제 그 검버섯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40세 이상 이것도 몸에 노화가 생기면서 바깥에 햇빛을 많이 보면 이제 생기는 거지만 특히 기미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다, 안 좋아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산부인과적, 내과적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라는 신호니까 내 몸을 이제 좀 좋게 해주면 기미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을 살피라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